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 채널,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이 11월 24일이네요. 유튜브 시작하고 이제 딱 6월 25일 날 시작했으니까 이제 5개월이 됐습니다. 5개월이 되면서, 구독자분들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 이러면은 저도 대댓글을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느낌이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경매를 많이 해보신 분이다. 이런 분이 구독하고 제 영상을 매일매일 봐주시는구나 하고 기분 좋고 막 그렇거든요. 그 중에 한 분, 느낌으로 이분은 고수다. 많이 해본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제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그분 댓글 밑에다가 많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좋은 명도 얘기가 있을 것 같다. 나도 태백사님의 명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더니 그분께서 톡으로 하나 보내주셨어요. 본인이 첫 낙찰받았던 그 사건 명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좀 길어요. 길지만 첫 낙찰에 어떻게 이분은 고비고비 이렇게 힘든 거를 잘 헤쳐나갔는지 감탄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더 잘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구독자분들도 같이 보시면은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공개해도 될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도 될까요? 초보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요 하니까 저야 영광이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연은 조금 길어요. 너무나 진짜 사연이 많아서. 그래서 사연이 많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해서 2부, 1부, 2부로 나눠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태백산입니다. 용인에서 첫 낙찰받았던 물건에 대한 명도 얘기입니다. 수원법원에서 낙찰 영수증을 받아들고 기분 좋게 근처 부대찌개 집으로 향했습니다. 왜 이리 밥맛이 좋던지 라면 사리 하나 추가해서 맛있게 먹어주고 다시 법원으로 돌아와 먼저 은행에 들러서 500원짜리 수입인지를 하나 구입하고 집행관 사무실로 가서 서류 열람 복사 신청서를 한 장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접수 창고에 제출합니다. 근데 아직 서류 정리가 안 돼서 열람 못해요. 며칠 후에 열람 가능한지 확인 전화해보고 오세요. 아주 무성의한 대답이 돌아오네요. 네, 공손히 대답하고 돌아 나옵니다. 법원에 따라 다른데 당일에 열람 가능한 법원도 있어요. 며칠 후 전화 확인 후 재방문해서 서류를 열람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열심히 찾습니다. 세입자와 소유주의 연락처를 먼저 확보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사건이 미납 사건이었거든요. 해서 전 낙찰자 연락처까지 확보하고는 복사 대신 휴대폰으로 열심히 촬영해서 밖으로 나와 제일 먼저 전 낙찰자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이번에 새로 낙찰받은 낙찰자라고 소개를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미납한 사유를 물어보니까 용인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문제로 잔금을 구하지 못해서 미납했다고 말씀하시네요. 권리상 문제는 없었지만 낙찰되고도 사실 내심 찜찜했던 건 어쩔 수가 없었는데요. 자금 문제로 미납했다는 대답을 듣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세입자와 소유주에게 연락을 해볼 차례입니다. 먼저 세입자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웬 이쁜 아가씨가 이쁜 목소리로 수신이 정지된 상태의 번호라고 친절히 안내 멘트를 날려주십니다. 이런 된장. 이번에는 소유주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바로 전화를 받으시네요. 소유주, 여보세요. 태백산,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용인의 땡땡 아파트 정땡땡시 되시죠? 그런데 누구시죠? 네, 저는 이번 경매 사건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헛, 겁나 세게 나오시네. 오늘 본건이 낙찰이 됐어요. 이사날짜 협의처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완전 공손하게 최대한 예의를 갖춘다는 생각으로. 잔금이나 납부하고 전화를 하든지 씨 땡땡땡땡. 제가 뚜뚜뚜 이런 된장 끊었네. 세입자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연락 두절이고 소유자는 잔금이나 납부하고 전화하라며 지멋대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이거 왠지 명도가 순탄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쎄하게 듭니다. 그래도 일단 연락처는 확보를 했고 살짝 맘졸이던 미납 사유도 알았으니 나름 오늘은 수확이 있었네요. 며칠 후 낙찰되고 7일 만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요. 거기서 또 7일 동안 항소 기간을 거쳐서 며칠 후에 잔금 납부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젠 잔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 대출 관련한 이야기 보따리가 또 트럭으로 한 대 분량이라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여차저차해서 대출을 80% 실행시켜서 무사히 잔금을 납부합니다. 이때 법무사를 통해 대출을 받다 보니 인도명령 신청을 알아서 해주시는데요. 여기서부터 일이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소유주는 인도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인용이 되는데요. 세입자는 배당기일이 지나야 인도명령이 인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두 건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일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낙찰 한 건에 강제집행 두 건을 그것도 따로따로 두 번을 진행해야 하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인 거죠. 세입자가 연락이 되면 소액임차인이라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하겠는데 연락 두절이라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네요. 여러 차례 카톡을 보내봐도 확인조차 하지 않으니 나 원참. 여튼 이제 잔금을 납부했으니 소유주가 아닌 점유자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잔금도 납부했고 소유권도 이전됐으니 이사 날짜를 협의해 보자고요. 처음에 전화했을 때보다 점유자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점유자, 나도 이 집에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졌어요.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통화합시다. 생각 좀 하게요. 나 참 여지껏 생각 안 하고 뭐 했대. 그래요. 이틀 후에 다시 저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방 한 칸을 월세를 주셨던데 세입자분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연락이 되시나요? 글쎄요. 저도 연락이 안 되네요. 그래요. 그럼 혹시 세입자분 짐이 방에 남아 있나요? 예, 옷가지랑 종이박스 몇 개 짐이 좀 있어요. 젠장 망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연락되시면 제 연락처로 연락 좀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실 수 있나요? 연락 못할 겁니다. 왜요? 사고치고 교도소에 가 있어요. 네? 어디요? 교도소요? 야, 이런 땡땡 됐다. 일낙찰의 이명도 그중 하나는 강집. 지대로다. 원만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진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머릿속이 완전 뒤죽박죽 돼버렸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한숨만 나옵니다. 그냥 절차대로 진행하자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할 텐데 명도 대상자가 교도소에 있으니 공시송달을 해달라고 법원에 졸라볼까? 아님 점유자를 잘 구슬러서 세입자 짐도 가지고 가라고 해볼까? 별의별 궁리를 다 해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점유자와 또 통화를 합니다. 태백산, 어떻게 생각 좀 해보셨나요? 사실은 내가 집을 하나 지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 허가가 나질 않아서요. 이사비 이런 거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이사 날짜만 좀 3월 중순쯤으로.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집을 3월 중순까지 어떻게 지어요? 조립식이라 허가만 나면 한 달도 안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낙찰자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순이면 앞으로 한 달 반인데 이사비 없이 나가겠다.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리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날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하자고 하신다고 하고는 명도 이행 합의서에 도장을 찍자고 하니 합의서에 도장이야 뭐 얼마든지 찍어준다고 하십니다. 이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이 양반이 고수라는 걸. 명도 이행 합의서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예전부터 경매를 해오던 양반이었고 당연히 저보다 한참 고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명도 잘 됐다고 생각하고 좋아라 했네요. 며칠 후 약속을 잡아서 점유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파트너 분들과 함께요. 집 앞 순대볶음집에서 쇠주 3병을 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신세 한탄이죠 뭐. 그렇게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슬그머니 세입자분 얘기를 꺼내봅니다. 이 점유자분이 친구분과 동업으로 족발 체인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그 친구분이 사기를 치고 몽땅 들고 튀었답니다. 그래서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공장도 넘어갔고요. 그 교도소에 가 있는 세입자는 족발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셨고요. 그러면서 세입자 물건은 자기가 이사 갈 때 가지고 갈 테니 염려 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도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 잘 안다고. 와우, 일이 생각보다 잘 풀리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계곡까지는 해놔야 안심이 될 것 같아 강제집행 신청을 해놓습니다. 제가 집이 멀다 보니 용인에서 가까이 사는 뽕꾸님께서 저 대신 대리 신청을 해주시고요. 계고가 있던 날도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돼서 뽕꾸님과 구스타님께서 대리로 출동하셨고요. 비디오로 집 내부를 촬영까지 해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경매는 함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매번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 고맙고 미안하긴 하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3월 초가 됐을 때 확인차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사 날짜는 변동 없으신 거죠? 그게 아직 허가가 안 나서 그러는데 이번 달 말까지만 좀 미뤄주면 안 될까요? 이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떻게 집을 한 달 만에 지어서 나가나. 아, 그래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뒷얘기 알지만 얘기가 너무 길면 아침 출근길에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끊고요. 내일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